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전국의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졌습니다. 바람까지 불어 서울의 아침 체감 기온은 영하 15도 아래로 떨어졌는데 한낮에도 전국이 0도 수준에 머물며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극지방의 빙하가 빠르게 녹으면서 2050년에는 지구 평균 해수면이 지금보다 약 3.6cm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특히 인천의 해수면 상승폭은 4cm로 예측돼 주요 해안 도시 가운데 상황이 심각하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수면 검사 빅데이터를 학습해 간단한 질문만으로도 수면 질환 위험도를 예측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실제 수면 다원 검사와 거의 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공개됐습니다. 정부가 이동식 측정 차량을 활용해 산업단지의 유해물질 측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준치 넘게 나온 공장만을 대상으로 추가 대면 조사를 하면 되기 때문에 단속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것으로 보입니다. 5,000m 상공에서 비행하던 중 벽체가 뜯겨나간 보잉 737 맥스 기종에 대해 미국에 이어 유럽과 튀르키예도 운항 중단과 점검에 나섰습니다. 보잉의 주력 모델인 737 맥스는 최근 5년여 동안 2차례 추락 사고로 3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이력도 있어 불안감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8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전국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며 한파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대관령 기온이 영하 18.7도까지 떨어졌고 철원과 파주 영하 13.9도, 서울도 영하 10.3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찬바람이 불며 서울 체감온도는 영하 15.3도까지 곤두박질했습니다. 한파는 내일 기온이 크게 오르며 풀리겠지만 오전에 북서쪽 지역부터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눈은 전국으로 확산하겠는데 특히 경기 내륙에 최고 15cm, 서울에도 최고 10cm의 대설이 예고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나라 날씨는 이렇게 매섭지만 지구촌의 온난화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내리며 전 지구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의 해수면 상승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라서 2050년에는 해안선 모습이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희훈 기자입니다. 남극 대륙의 빙하 모습의 변화를 보여주는 위성 영상입니다. 서쪽 파인 아일랜드에서 붉은색 영역이 늘어납니다. 이전보다 빙하의 양이 급감한 지역을 표시한 겁니다. 지난 30년간 남극에서는 무려 2.7조 톤의 빙하가 사라졌습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빙하 감소 속도는 과거보다 두세 배 급증했습니다. 남극과 그린란드에서 녹아내린 빙하는 바다로 흘러들었는데 인천의 해수면이 최근 30년 사이 매년 3.06mm씩 상승하는 등 주변보다는 멀리 떨어진 지역이 영향을 더 크게 받았습니다. 지질학적으로 얼음이 녹으면 그 근처 해수면을 높이는 게 아니라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의 해수면을 높입니다. 실제로 이제 열대 태평양 지역, 아열대 지역까지 해수면이 많이 높아져요. 그 영역에 저희 나라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같은 현상은 온난화가 가속화하며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극지연구소는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 이상 오르면 오는 2050년 인천 해수면은 무려 4cm나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구 평균보다 10%나 높은 수치이며 뉴욕과 런던, 시드니, 싱가포르보다 더 심각합니다. 해수면이 4cm 높아지면 일부 해안은 물에 잠겨 우리나라 지도 자체가 달라집니다. 또 해안가는 침수가 잦아지고 해일 피해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태풍이나 해일이 몰려올 때 겪게 되는 이제 극한 해일고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높은 파도 높이도 많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피해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어요. 평균 해수면이 상승을 하면 이제 침수되는 지역들이 생길 것입니다. 연구진은 지구 기온 상승을 1.5도 이하로 억제하지 못한다면 가까운 미래 인류는 극심한 기후 재난에 더해 해수면 상승이라는 2차 재난을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을 맞아 정부가 주요 산업단지를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첨단 장비를 탑재한 이동 차량으로 공장 주변의 공기를 분석하는데 저희 취재진이 직접 동행했을 때 중금속인 크롬이 감지되기도 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공장이 밀집한 산업단지 도로를 흰색 차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바로 공장 주변 공기에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분석하는 이동식 측정 차량입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 외부와 연결된 관을 통해 공기를 포집한 뒤 질량 분석기로 납과 카드뮴 등 21가지 중금속의 농도를 확인하고 다시 밖으로 배출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결과는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나오는데 동행 취재 당시 크롬이 빨간색으로 높게 검출된 지점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길목마다 측정이 돼가지고 그 농도가 이제 색깔로 저희가 이제 범위를 지정해 놓은 범위가 있어요. 초록색은 농도가 낮은 거고요. 농도가 높게 되면 이제 빨간색으로 나오고 밑에 그래프에서도 높게 표시가 됩니다. 벤젠과 톨루엔처럼 악취를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을 분석하는 차량도 산업단지 점검에 활용됩니다. 네, 유기용매로 많이 사용돼요. 색 색깔이 톨루엔인데 좀 예민하게 이렇게 살짝. 이동식 측정 차량을 활용하면 점검이 필요한 공장이 선별되기 때문에 단속에 걸리는 시간과 노력도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유해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넘게 나온 공장만 골라 단속반이 직접 들어가 확인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방지시설하고 배출시설 점검을 하고 필요시에는 이제 굴뚝에서 직접 시료 채취해서 불법 배출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이동식 측정 차량을 이용한 산업단지 집중 점검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인 오는 3월까지 계속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구토와 설사 등을 겪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최근 2달 사이 5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상급 종합병원 등 표본 감시기관 206곳을 통해 집계한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신고 환자 수는 지난해 마지막 주 268명입니다. 지난해 11월 둘째 주에 49명과 비교하면 본격적인 겨울철 들어 2달 사이 5배가 늘었습니다. 특히 0에서 6세 영유아 환자의 비중이 47.6%로 절반에 달했습니다. 노로바이러스 환자는 11월 중순까지만 해도 50명대에 머물렀지만 지난해 12월 둘째 주 200명을 넘더니 계속해서 증가해 뚜렷한 유행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아나 유아들이 잠을 자다가 갑자기 숨지는 원인을 놓고 여러 추론이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결론은 없습니다. 미국의 연구팀이 아이들이 잠자는 동안 찍은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발작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류지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17개월 된 건강한 하이든이 잠자기 전 엄마, 아빠, 누나가 부르는 자장가를 들으며 평화롭게 놀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엄마, 아빠는 하이든을 영원히 깨울 수 없게 됐습니다. All I know is that he had a seizure. And I was told that after the seizure, there were some signs of life, but it wasn't shortly after that he went. 그런데 하이든의 발작은 어린이들이 열이 나면서 겪는 흔한 발작이었습니다. I thought he would be fine. And it was just a matter of letting this run its course. And it was every parent's nightmare. 다만 이런 발열 발작은 일반 어린이 사망자보다 돌연사 어린이에게서 훨씬 많이 나타났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추정돼 왔습니다. 미국 뉴욕대 연구팀이 하이든을 비롯해 돌연사한 아이들의 숨지기 전 영상과 다량의 돌연사 자료들을 분석해 잠정 추론을 내놨습니다. 아이들이 숨지기 전 30분 이내에 1분 안 되게 발작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The majority, the vast majority of children with febrile seizures do very, very well. But we do have science that shows that sometimes there has been an association with sudden death. 골드 교수는 발작이 돌연사의 원인일 수 있다는 결정적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영유아 돌연사 관련 영상 분석과 함께 더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유재웅입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처럼 수면은 건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대부분은 본인이 수면 질환이 있는지조차 의심해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간단한 설문조사만으로도 수면 질환의 위험도를 90%의 정확도로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양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머리부터 팔, 다리, 손끝까지 수십 개의 센서를 붙이고 병원에서 하룻밤을 자야 하는 수면 다원 검사. 수면 무호흡증과 같은 수면 질환 진단에 꼭 필요한 검사지만 번거로운 검사법 때문에 증상이 심각해지기 전까지는 병원을 찾는 경우가 드뭅니다. 성인의 60%가량이 수면 질환을 앓고 있지만 이 가운데 실제 병원을 찾는 비율은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수면호흡장애 10명의 9명은 본인이 증상을 몰라요. 그래서 아무리 옆 사람이 코를 골아요, 숨을 안 쉬어 얘기해도 본인의 불편감이 없는 분이 많아서 병원에 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수면 질환 위험도를 검사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9가지의 간단한 질문에 제가 답해보겠습니다. 나이, 성별, 키, 몸무게와 함께 수면과 관련된 5개의 질문에 답하면 사이트는 10초 만에 3가지 수면 질환 위험도를 예측해줍니다. 5,000명의 수면 다원 검사 결과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3억 개 이상의 경우의 수 가운데 질문별 답변 가중치를 개인에 따라 다르게 두어 최적의 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나온 수면 질환 위험도는 실제 수면 다원 검사와도 결과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개인의 수면 질환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는 슬립스 사이트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현재를 기준으로 몸무게 변화나 나이 듦에 따른 위험도 변화도 알려줍니다. 처음에 아무런 편견 없이 한 100여 개의 질문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 100여 개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언가 봤더니 이제 요 9가지 질문이 나와서 연구진은 슬립스를 통해 간단한 설문만으로도 개인 수면 건강을 알 수 있어 조기 검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기존 9가지 질문에 더해 술과 커피를 마시는지에 대한 질문을 추가한 후속 버전 알고리즘도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입니다. 미국에서 비행 중이던 보잉 여객기의 동체에 구멍이 뚫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170여 명이 탑승한 이 여객기는 인명피해 없이 긴급히 회항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늘을 날고 있는 여객기의 동체 옆면에 큰 구멍이 나 있습니다. 승객들은 갑자기 펑 하는 소리가 나며 뚫린 공간을 통해 거센 바람이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승객들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불안과 공포에 떨었습니다. I'm sleeping and I just feel the plane drop and it wasn't like any other turbulence just because the masks had came down too. 고도 5,000m 가까이 상승했던 비행기는 회항에 30분 만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현지 시간 5일 오후 오리건주 포틀랜드를 출발해 온타리오로 가던 알래스카 항공 여객기가 이륙한 직후 측면 패널이 떨어져 나간 겁니다. 이 항공기에는 승객 171명과 승무원 6명이 타고 있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We declared an emergency and we have 177 passengers on board and we have our fuel is 18,900. 미 항공 당국은 항공사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이 여객기는 지난해 11월 출고돼 145차례 비행을 했습니다. I think it is of note that the aircraft was a very new aircraft, only produced and entered service a couple of months ago. 사고기의 기종은 보잉사의 737 맥스입니다.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의 추락 사고로 340여 명이 사망한 뒤 전 세계에서 20개월간 비행이 중단됐던 기종입니다. 알래스카 항공 측은 해당 기종 65대의 운항을 일시 중단하고 전수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수천 미터 상공에서 비행 중에 구멍이 난 보잉 737 맥스 기종에 대해 미국에 이어 유럽과 튀르키예가 부랴부랴 운항을 중단하고 점검에 나섰습니다. 보잉 737 맥스는 대형 인명사고에 휘말린 흑역사를 써왔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미국 5,000m 상공서 비행 도중 창문과 벽체 일부가 뜯겨나가 동체에 큰 구멍이 뚫리면서 이륙 약 20분 만에 비상 착륙한 알래스카 항공 보잉 737 맥스 9 여객기. 아찔한 대형 사고에 알래스카 항공사 측은 즉각 자사 보잉 737 맥스 9 여객기 65대를 운항 중지시켰습니다. 미국 항공당국은 미 항공사가 운영하거나 미국 영토에서 비행하는 171대의 보잉 737 맥스 9 여객기 운항을 일시 중단시키고 점검에 나섰습니다. At this stage of an investigation, everything's in. We go very broad. Nothing's excluded. 블룸버그 통신은 기체 설계보다는 제조 과정상의 문제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튀르키예 항공사 터키 항공도 자사 운영 737 맥스 9 항공기 5대 점검을 위한 운항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 항공안전청도 미 연방항공청의 737 맥스 9 기종 검사 명령을 따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잉의 주력 모델 737 맥스는 최근 5년여 동안 2차례 대형 추락 사고를 낸 기종입니다. 2018년 10월 인도네시아 라이언에어 맥스 여객기가 인도네시아에서 추락해 탑승한 189명 전원이 숨졌습니다. 2019년 3월에는 에티오피아 항공의 맥스 여객기가 추락해 탑승한 157명 모두 사망했습니다. 이로 인해 모두 20개월 동안 운항이 중단됐고 보잉은 2019년 7월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분기 손실을 기록해 그해 12월 CEO 데니스 뮬렌버그가 경질됐습니다. YTN 정수입니다. 세계 최대의 IT 전자 박람회 CES가 이번 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립니다. 혁신으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기치 아래 150개국 4천여 개 기업이 참가해 첨단 기술 경연을 펼칠 전망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해를 여는 세계 최대의 IT 전자 박람회 CES가 올해엔 엔데믹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열립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는 10일부터 나흘간 열릴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150개국 기업 4천여 곳이 참가하며 13만 명이 참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기업 700여 곳도 참가하는데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준입니다. 올해도 CES의 최고 관심은 인공지능입니다. 모든 산업에 걸쳐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도입되면서 얼마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내놓느냐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삼성과 LG가 생성형 AI를 가전과 접목해 모든 제품이 연결된 스마트홈을 선보이는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 산업의 인공지능화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제품과 산업 간 연결성을 강화하는 매개체로서 폭발적인 성장 궤도를 그려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시대가 다가오면서 CES는 모빌리티 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7개 계열사가 총출동해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 등 미래 혁신 기술을 선보입니다. 일본의 혼다와 소니처럼 자동차 업계와 전자업계의 합종 연행 사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무슨 차량의 외형이 아니고 그게 어떠한 목적에 가장 적합한지 플랫폼과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변환되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가 현재까지 구경하지 못한 다양한 차종이 앞으로 출시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 CES 역사상 처음으로 프랑스 화장품 기업 로레알이 기조연설에 나서는 등 산업 간 장벽 파괴도 올해 CES의 특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79분 걸리던 수서 동탄을 19분 만에 연결하는 GTX-A가 3월 30일 조기 개통하고 관문인 수서역이 홍보관을 여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연초에 GTX-D, EF 노선 신설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시험 주행 때 정부 발표보다 1분을 더 앞당겨 17분 만에 수서 동탄 구간을 주파한 GTX-A. 버스로는 79분 걸리는 거리를 새해 3월 말부터 19분 만에 연결하며 기존의 출퇴근 시간을 하루 2시간씩 줄여줄 전망입니다. 대표 관문이 될 수서역이 홍보관을 열고 본격적인 손님 맞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초만 해도 정신없던 공사장이었는데 어느새 근사한 역으로 탈바꿈했습니다. GTX-A는 올해 말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 구간이 개통되고 GTX-B와 C도 조만간 착공에 들어갑니다.
대통령 공약을 토대로 했을 때 연초에 발표될 D 노선은 인천과 부평, 김포, 남양주를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E는 검암과 광운대, 덕소를, F는 고양시 대곡과 수원, 하남, 의정부를 연결할 전망입니다. GTX A, B, C 연장 노선과 DEF 신설 추진 방안도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곧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GTX 시대가 본격 도래하면 파주와 고양, 서울, 성남, 화성 등 각각 떨어져 있던 거점들이 연결돼 초광역 경제 생활권이 완성됩니다. GTX 노선을 따라서 초연결 광역 경제 생활권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이나 일자리도 많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 GTX역이 들어서는 지역은 집값도 선방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고객 휴대전화를 개통한 대리점이 몰래 더 비싼 요금제로 바꿨다가 들통이 났습니다. 대리점은 직원이 다른 고객의 요금제를 바꾸려다가 벌어진 실수라고 해명했는데 문제는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윤웅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모 씨는 최근 할머니의 휴대전화 요금 청구서를 보고 수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원래는 복지 할인 등을 받아 청구 금액이 없어야 하는데 4달 동안 3만 원 넘게 빠져나간 겁니다. 알고 보니 지난해 8월 할머니의 휴대전화를 개통했던 대리점에서 동의도 없이 유료 부가 서비스를 신청하고 요금제도 비싼 걸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91살이신데 할머니가 이 부가 서비스가 뭔지도 모르실 거고 할머니가 직접 이렇게 바꿔달라고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죠. 대리점은 나중에야 직원이 실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케팅 활용을 동의한 고객들에게 요금제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변경을 요청한 사람이 아니라 할머니의 요금제를 바꿨다는 겁니다. LG U+에서 고객 동의 없이 요금제를 바꾼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수원의 한 대리점에서도 고객 몰래 요금제를 바꿨다가 발각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업소에서 개통한 고객들 가운데 약정 만기가 다가온 명단을 대리점에 제공하고 요금제를 바꿀 수도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통신사들은 명단을 제공하더라도 고객 전산에 접속하려면 개인정보가 필요해서 마음대로 요금제를 변경하기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입할 때 마케팅 활용 동의를 했다는 이유로 고객 정보를 열람하거나 요금제를 손쉽게 변경하는 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만약에 어떤 상품의 종류를 바꿀 때는 이러한 마케팅 활용 동의의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김 씨는 해당 대리점을 사기죄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U+ 본사 측은 직원의 실수라며 해당 대리점에는 재발 방지 서약서 등을 받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고객 관리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U+는 지난해 초 29만 명의 고객 정보가 사이버 공격으로 유출돼 대국민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앞서 구토와 설사 등을 유발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노로바이러스는 예방 백신이 없어 평소 위생 관리가 중요합니다.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식재료는 8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히기, 배변 후 물을 내릴 때 변기 뚜껑 닫기 등 예방 수칙을 잘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